깔끔한데? 차 되게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애 2번째 해본 아르바이트. 여러분 요즘 공유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유명하게 된 쏘카 다들 아시죠? 이 쏘카에서 쏘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량을 가져다주는, 또는 쏘카를 이용하고 난 고객의 차량을 다시 원래 쏘카 전으로 가져다 놓는 알바 핸들러입니다. 네, 한 친척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 핸들러라는 일을 알게 됐는데, 쏘카가 이전에는 차를 빌려서 타고 난 다음에 다시 빌린 자리, 처음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쏘카를 타고 다른 쏘카존에 가져다 놓는 서비스도 있고, 또는 제가 그냥 우리 집으로 쏘카를 부르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면 차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쏘카존에서 차를 타고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집에서 그냥 차를 대놓으면 끝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쏘카를 요청한 고객에게 차를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배차 서비스고요. 고객이 차를 쓰고 아무 데나 놔두면 그 차를 다시 쏘카존으로 돌려놓는 것이 반차 서비스고, 그래서 이 핸들러라는 어플을 깔아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 등록이 돼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일단 면허증을 가지고 핸드폰에 핸들러라는 어플을 깐 다음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이 일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일거리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 장소, 도착 장소, 도착 시간 등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위치 정보, 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그 거리를 알려줘요. 그리고 원하는 일거리, 그러니까 배차나 반차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을 핸들 잡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핸들 잡기, 말 그대로 재밌는 표현이죠. 시작 시간 10분 전에 핸들 잡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수강 신청하는 거나 뭐 콘서트 예매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정말 빨리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핸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어플을 깔고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어플을 보면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핸들 잡을 만한 게 없는지를 찾아보는데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추석 당일 저녁에 처음으로 핸들 잡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핸들러 알바 다녀오겠습니다. 도착 지점이 이제 집에서 가까운 반차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출발 지점이 집에서 좀 멀었죠. 리워드, 그러니까 저에게 돌아오는 페이가 11,000원인 핸들이었습니다. 일단 운행 시간은 0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2시간이 주어져 있었고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거리가 차로 한 2-3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여서 운행 시간의 압박은 좀 덜한 부분이 있었죠. 일단 어플에 해당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랑 그 차를 사용한 고객이 주차하고 나서 찍은 사진 정보가 어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이 한밤중이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니까 사진에 찍힌 대로 코나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외관 사진을 부위별로 찍어 놓는 거예요. 부위? 네, 어쨌든 어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차량의 어디 부위를 찍으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옆에, 뒤에, 앞에, 뭐 오른쪽, 왼쪽 다 찍고, 물론 스크래치나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을 같이 하면서 찍어야겠죠. 깔끔한데? 차 되게 좋은데? 근데 뭐 밤에 찍기가 쉽진 않네요. 플래시를 터뜨려 가면서 찍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윗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라? 외관을 다 확인했으면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차 열쇠도 스마트폰 어플로 해결이 되니까 서버를 통해서 아마 차를 통제하나 봐요. 쏘카처럼. 좋아.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코나는 제가 처음 타보는 거라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집에 있는 차량이랑 같은 회사라서 전체적인 UI,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차량이 이제 도착 지점을 찍고 내비에 출발하면 됩니다. 좌회전입니다. 와, 이렇게 들어온다고? 약 300m 앞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기어들이었어. 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주소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빈자리가 하나 있길래 그냥 거기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렇게 대놔도 될까 싶어서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그냥 전화를 해봤어요. 그 도착 장소에 왔는데요. 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갖다 놔야 되는 건가요? 지하 5층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하려고 했는데 지하 5층이래. 왜 안 알려주지 나한테? 분명히 거기 반납 장소에는 그냥 주소만 나와 있었거든요. 왜 지하 5층까지 내려가? 3층만 와도 이렇게 널널한데? 아, 지하 5층에 이 소카 그 주차장이 있나보다. 소카 존이 있나봐요. 아, 그럼 이 새벽에 누가 차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새벽 시간에 갖다 놓게 한 거네. 그러네. 여기네요. 그렇다. 다 소카다. 다 소카예요. 와, 여기 다 소카예요. 사소카. 문 닫혔고 반납했고 반납 정보. 주차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계기판, 발판, 컵홀더 사진을 각각 남기고 출발 전에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옆에, 뒤에 그대로 또 어플에 그대로 알려줘. 저는 이제 차를 기둥 옆에 세워가지고 사진 찍기 쉬운 곳에 대야겠다. 이거를 좀 넓은 곳에. 이렇게 외관 사진까지 다 찍고 이제 문을 잠근 다음에 반납 완료를 클릭을 하면 끝난 겁니다. 와, 완료했다. 드디어 소카 완료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이제. 저는 다행히 어려운 일 없이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떤 이 소카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름이 없는 경우, 출발 지점 주차장이 유료인 경우,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 핸들러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업무 강도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운전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운전해서 차를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보스도 없고 상대할 사람도 없어요. 고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업무 시간 대비 수익, 즉 시급도 좀 높은 편이에요. 단순히 운전 시간만 계산해보면 제가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30분 운전을 하고 11,000원을 받으니까 뭐 시급으로 치면 22,000원? 반시급 11,000원. 어쨌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물론 이 업무의 특성상 출발 지점 또는 도착 지점 둘 중 하나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소카를 불렀겠죠. 아니면 그냥 갖다 놓거나.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물론 있겠지만 뭐 직장 다녀도 교통비는 다 들어가니까.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골치가 많이 아파질 것 같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밀리거나 또 뭐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이 예를 들어 늦어진다면 이 늦은 만큼의 페널티가 발생하는데 그 페널티가 10,000원인가 그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위험성이 낮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알바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핸들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차가 막 몇백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안산에 사니까 안산에만 주로 나오거든요. 제가 거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시간대에 차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보면 괜찮다 싶은 것들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번에 제가 핸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추석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업무 그 자체로만 본다면 핸들러 이거는 굉장히 꿀알바 중에 꿀알바가 아닐까. 만약에 운전에 자신이 있고 운전을 좋아한다면 아무 고객을 상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차량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기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핸들러 알바 장점은 일이 쉽다. 만약에 운전이 쉽다면. 그리고 시급은 아직은 세다. 이게 아직은 수수료를 안 뗀대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거나 오는데 교통의 불편함이 어쩔 수 없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핸들 잡기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사망 가능성. 이것만 해서 이제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고, 확실히 용돈 벌기 정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이색 알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색 알바를 찾아다니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일시적인 알바 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고정적인 알바는 어떻게 됐냐? 어쨌든 고정적인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바로 전도사 사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뒤에는 지금 술이 많이 취하신 여성분 두 분이
자기 집 주소를 외우면서 지금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무섭네요. 아, 역시 밤거리는 위험해. 아니지, 어떻게 보면 밤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런 여성분들이 아무런 어떤 그런 두려움 없이 새벽에 거리를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